자, 16학년도 9월 평가원. 요 첫 번째는 독서 지문 좀 보도록 할게. 요 햄펠의 설명 이론 지문인데 요 딱 두 문제가 좀 까다로워. 두 문제가. 그거 좀 볼게. 자, 자, 일단은 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설명을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설명. 그러니까 왜에 대한 답이 설명이라는 얘기지. 왜에 대한 답이 설명이야. 일단 설자가 말씀 설자잖아. 명은 분명하다 이런 뜻이겠지. 밝은 명제 그렇지. 그래서 명확히 말한다. 이 설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과학 철학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이론을 제시해 왔다. 그래서 일단 설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설명 이론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설명 이론에 대한 뜻인 거지.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햄펠에 따르면 일단 햄펠 가로 좀 묶어놓고 우리 사람 이름 나오면 나중에 서칭하는 용도로 좀 찾아보면 돼. 그래서 가로를 쳐놓는 거야. 나중에 찾아보기 위해서.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다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대. 그러면 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설명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요건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안돼.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지켜줘야 돼. 자, 계속 보자.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 형식을 띈다. 일단 뭐 전제라는 단어인데 전제 요 단어 좀 밑줄 쳐놓고 전제 요 단어 알고 있어야지. 전제가 무슨 전제일까? 그렇지. 앞에 제시하는 내용, 앞에 제시된 내용을 전제라고 해. 앞에 제시가 돼서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 논리에서 전제는 같은 말이 뭐냐면 줄쳐놓고 요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 근거랑 똑같은 말이 돼. 다시 논증에서 전제는 무엇과 같은 말이다? 근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런 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전제로부터 결론이라는 단어 알고 있지? 결론. 자, 그러면 이 결론이란 말은 우리 근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결론은 다른 말로, 결론도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이 될 것이고, 이거 뭐야, 이 깜짝이야. 뭐라?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 뭐지? 됐다. 또 이래. 뭐 잘못 눌렸구나. 주장. 주장이 똑같은 말이야. 자, 이것이 논리적으로 도출된 형식을 띈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 주장이 논리적으로 도출된 형식을 띈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설명항이라는 말과 전제라는 말은 어떤 말?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앞으로 설명항은 전제로 똑같은 말이야. 설명항이 근거가 되는 거지. 다음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 밑줄 치시고, 피설명항 밑줄 치고, 요거는 이제 결론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결론과 똑같은 말. 자, 그러면 설명항은 전제, 그리고 근거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피설명항, 설명돼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과 똑같은 말, 주장과 똑같은 말. 햄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아니, 몇 가지가 있대? 세 가지가 있대. 그러면 세 가지는 무조건 다 지켜줘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야.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주시자.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 요게 하나 이상 요거 있어야 된다. 우리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보편적이라는 말이 뭔 뜻이야? 보편적이다. 진리. 진리랑 같은 말이지.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야. 대부분.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게 보편적인 거야. 언제 어디서나.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대부분 일반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니까 대부분이겠지. 모두 싸그리 몽땅. 자, 그래서 이런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이런 보편 법칙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다음 조건이지. 다음 조건. 자,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있어야 한다. 다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야. 보편 법칙이 다음 주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 이걸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이것도 주제야. 다음에 이게 둘째야. 다음에 이게 구체적이라고 했잖아.
구체적이면 부편적과 반대되는 내용이 되겠지. 부편적이면 전부 다라면, 구체적이라면 개별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개별적으로. 구체적이니까 개별적으로. 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앞에 오는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우리 설명항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뭐였어? 이 글에 따르면. 그렇지. 전제, 그렇지. 전제에 설명항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전제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내용. 자, 셋째 앞에 또 끊어주시고,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돼야 한다. 또 주시자. 우리 피설명항 다른 말로 뭐였더라? 그렇지. 결론이지. 그렇지. 이 결론이, 그렇지. 전제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돼야 한대. 자, 그럼 우리 지금 조건 몇 가지 얘기했어? 세 가지 얘기했지. 이렇게 세 가지. 부편 법칙의 역할하는 명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결론은 전제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돼야 한다. 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만, 이게 모두 충족돼야지만, 그렇지. 모두 충족돼야지만 그때 설명이 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를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도 글 읽어 나갈 때 어떤 조건들을 모두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 뭐 한 가지 정도 빠져도 되는지 이런 것도 꼭 확인하도록 해. 대부분 모두 충족을 돼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야. 자, 이때 건전한 논증은, 일단 건전한 논증도 동그라미 따로 치도록 하고, 논증은 논증인데 건전한 논증인 거지.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열거돼 있지. 전제가 모두 참여해야 돼. 전제 다른 말로 설명항이 모두 참이라는 조건도 필요해. 다음에 논중의 전제가 모두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다. 주시자. 전제가 참이라면 무엇도 참이다? 결론도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요거에도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지. 1번 조건, 2번 조건. 요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지만 건전한 논증이 되는 거지. 자, 이처럼 햄펠의 설명이론은 피설명항 다른 말로 결론이 부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읽어볼게. 햄펠의 설명이론은 피설명항, 우리 다른 말로 요거 결론이었고, 이 결론이, 부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이렇게 돼 있지. 부편 법칙은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전제와 결론 중에서 이거 전제지. 맞아? 그치? 부편 법칙. 전제에 들어가 있던 거였어. 설명항에 들어있던 부분이었지. 그치? 그것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다음 내려가서. 하지만 햄펠의 설명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우리 하면 어떤 역할 해? 하면? 이거 동의어를 나타내, 동의어. 앞과 뒤가 같다. 동일하다는 뜻이야. 이건 동일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럼 앞에 나오는 말 다시 읽어보면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다시 우리의 일상적 직관이라는 말과 뭐랑 같은 말이야?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인 문제, 요 둘이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 직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이 설명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적 판단이 있는데, 다시 요거 끝까지 줄쳐야겠다. sorry. 여기까지 줄쳐야 되네.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줄이자. 자, 그리고 상식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적 판단을 꾸며주는 말이 앞대가리지. 그치. 여기부터 경험적으로부터 해서 공유하는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꾸며주는 말이야. 뭘 꾸며주는 말이냐면 상식 판단을 꾸며주는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 A in B 하면 A랑 B는 또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상적 판단이란 말과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상적 직관도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이것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라고 했으니까 먼저라는 단어 표시 나왔다면 이게 한 가지다,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문제점 잡아야겠네. 먼저.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줄쳐놓자. 직관에 따르면 뭐다? 설명이야. 그런데 햄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다. 그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문제점. 다음 넘어가서 또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야. 계속 직관에 따르면 설명이 되지 못하지만 햄펠에 따르면 설명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것도 두 번째 문제죠. 자, 이는 햄펠의 이론이 설명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 논증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우리 국한하다라는 단어 좀 잊어보고 국한하다. 한 뭘까? 한정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지. 제한하고 한정을 했어. 뭘로 한정을 했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 논증으로 제한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 요건을 충족한 논증이기만 하면 모두 설명으로 인정해야 되겠지. 아까 요건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 있었거든. 그거 지켜주면 무조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에 따르면. 자, 그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설명에서 배제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 거지. 배제. 뭔 뜻이야? 배제. 그렇지. 제외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요건을 충족하면 설명. 충족이 안 되면 모두 이제 배제가 돼버려. 자, 다음에 햄펠과 달리 셀먼을 해서 셀먼 가로좀 묶어주고 요 다른 사람 있지? 그렇지. 다른 사람 나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통점 얘기하겠어? 차이점 얘기하겠어? 차이점을 얘기해. 그렇지. 자, 셀먼은 설명이 논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얘는 무엇의 개념에 주목했대? 인과라는 개념에 인과라고 했는데 우리 인 뭐니? 인. 그렇지. 원인. 과는 그렇지. 원인과 그다음에 결과 여기 주목을 했어. 자,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다시 연 보자. 얘는 피설명항이 무엇이래? 결과래. 앞으로 셀먼에 따른 피설명은 결과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지. 아까 전에 햄펠은 피설명항이 뭐라 그랬어? 결론. 그렇지. 자, 이건 결과로 오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셀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햄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읽어볼게. 자, 피설명황, 즉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다. 이 시작. 원인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설명이다. 원인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겠어.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왔으면 또 끊어주고. 하지만 아까 전에 햄펠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우리 일상적 직관과 부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에 따른 해결이 바로 누구야? 셀먼이 되는 거지. 셀먼 그게 해결이 돼. 하지만 이도 문제가 있나 봐.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문제 잘 안 오지? 다시 더 읽어보자. 왜냐하면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볼까? 자,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대. 왜 그렇대? 원인이 어떻대? 많아. 그리고 연쇄적으로 얽혔기 때문이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 예시는 어떤 용도로 쓰자 그랬어? 예시는 왜 주니? 이해하려고 그렇지. 우리 앞에 나왔던 개념어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용도로 써야 돼. 우리 위에는 뭔 얘기가 나왔어? 원인과 결과 사이가 분명하지 않다. 왜? 원인이 무수히 많다. 그렇지. 그리고 연쇄적으로 얽혀 있다. 계속 읽어보자. 예를 들어 다음부터.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원인은 독을 마신 것도 있지만 독을 마신 것도 하나의 뭘로 볼 수 있다? 요 원인이지. 독을 마시게 된 원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원인이 되는 거 맞아?
그렇지. 그다음에 사용 선고를 받게 된 원인도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지. 다 얽혀 있다는 얘기지. 그 전 단계의 원인이 있고 또 그 전 단계의 원인이 있고 그거보다 더 전 단계의 원인도 있다는 얘기야. 연쇄적으로. 자, 이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는 문제는 결국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한다. 원인과 결과가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필요한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게 이거 가지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또 나와. 이거 가지고 정말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 과정이론이라고 있는데 요 원인 결과 관련된 이론 지문이 하나 또 있거든.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야. 그 문제 많이 어려워. 자, 보자. 그것이 없다면 설명을 인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설명이라는 불명료한 개념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여기 다시 해볼게. 자, 일단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고 이거 분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요게 잘 밝혀진다면 셀먼의 설명 이론도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가 잘 밝혀지지 않으면 셀먼의 이 설명이라는 것도 인과라는 또 하나의 불명료한 개념으로 설명을 대체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 됐어? 오케이. 이런 얘기지. 셀먼에 따르자면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한다는 것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맞니? 원인과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불명확하다면 설명 역시 명확하게 설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잘 밝혀야 된다. 이걸 밝혀야 돼. 자, 내려가자.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기출 문제는 계속 연결이 돼.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연결이 돼. 이런 질문 하나 나왔으면 요 인과 관련된 지문이 또 하나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이론 얘기하면 다음 기출 문제는 또 그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고 항상 이런 식이야. 자, 문제 들어가 봅시다. 자,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데 잘못된 거 1번. 햄펠의 설명 이론 어떤 의의를 지닌다고 나와 있어? 오, 그렇지 나와 있었지. 어디 있으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달러 끝부분에 있네. 여기 요 조건들 얘기 나오고 마지막에 피설명항의 부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 의의라고 나와 있지. 대놓고 나와 있어. 자, 이거는 동그라미. 다음에 햄펠의 설명으로 해지는 문제점도 나왔었어. 그렇지.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직관의 부합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다음에 3번. 햄펠의 설명 이론에서 설명과 논증의 관계. 건전한 논증은 설명의 조건 중에 하나였지. 그치? 조건 중에 하나였어. 이것도 나와 있고. 다음에 4번. 이번 셀먼이네. 셀먼의 설명 이론이 햄펠 이론에 비해 지닌 장점. 즉, 셀먼 이론은 햄펠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잖아. 그치? 직관과 관련해가지고 해결됐고. 다음에 5번. 셀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인 결과 나와 있어? 이거 안 나왔지, 그렇지. 요 얘기가 나온 건 아니야, 그렇지. 현대과학,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현대 철학자들이 현대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본 문제는 쉽게 풀었었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자, 문제가 된 게 2번 문제가 좀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데, 윗글에 따를 때 햄펠의 설명 이론에 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부터 보자. 2번부터 볼게. 2번. 일상적 직관에서 설명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설명돼야 안 돼. 안 되지. 모두 설명은 아닌 거지. 왜? 햄펠의 설명에 따르면 무조건 무엇이 충족돼야 돼? 설명이 되려면. 조건 세 가지 지켜져야지만 설명이 될 수 있잖아. 그치? 우리 직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다음 3번.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 설명은 다른 말로 이거 전제였지. 그렇지? 전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 맞아? 그렇지. 이거 건전한 논증의 조건 중에 하나였지. 그렇지. 논증의 조건 중에 하나였어. 다음에 4번. 피설명항은 특정한 맥락에서 부편 법칙에 따라 발생한 개별 사례이다. 우리 피설명항 다른 말로 뭐였어? 결론이었지. 결론은 특정한 맥락에서 보면 부편 법칙은 어디 들어앉아 있었어? 전제 부분에 있던 거였지. 앞부분에. 그렇지? 여기에 따라 발생한 개별적인 사례 맞아? 그렇지. 맞는 거지. 이것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4번.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거 맞아? 그렇지. 논리적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도출이 돼야 돼. 여기까지 됐어? 5번 이해도 된 거야? 응. 피설명항은 설명함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무조건 도출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오답이 이게 답이 실제로 오답은 3번, 4번에 좀 많이 나왔어. 3, 4번에서 많이 틀렸어. 자, 1번 이제 들어가 보자. 1번. 자,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은 반드시 설명이다. 적절히 잘못됐어. 잘못됐지. 건전한 논증이기만 하면 설명이 아니지. 이것만으로 안 돼. 조건이 부족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어. 됐어? 오케이. 다음 내려가자. 자, 윗글로 밀어볼 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데 기억 부분 보면은 여기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다른 말로 밑에 내려가면 원인은 무수히 많다. 원인이 너무 많다. 연실이 얽혀 있다. 자, 그럼 1번부터.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하다. 적절히 잘못됐어? 잘못됐지. 인과 개념보다 불명료한 게 아니라 인과가 불명료하니까 설명 개념도 불명료해지는 거지. 그렇지. 다음 2번. 원인과 결과의 시공간적 연결이 불필요하다. 필요한 거지. 정반대지, 이거는. 그렇지. 그리고 연결을 해야지만 명료해지고 설명도 해결이 되는 거야. 다음에 3번. 인과 개념이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였는데, 인과도 하나의 설명한 하나의 형식이었지. 그렇지. 인과가 하나의 설명이었어. 셀머에 따르면. 3번 해결됐어? 이 설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인과를 든 거잖아. 그치? 인과도 설명의 형식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었던 거야. 다음에 4번. 결과를 이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렇지, 요거지.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얽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확정하기가 어렵다. 바로 요게 답이 되겠다. 답은 4번. 3번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지. 다들 잘 풀었던 것 같아. 자, 넘어가자. 다음에 4번 문제. 문제의 4번 문제. 자, 보기의 물음에 대해 햄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을 하겠대. 햄펠의 이론에 따라 설명하네. 자, 가다에 들어갈 명제를 바라게 고른 것은 자, 물음이야, 물음. 우리 물음에 대해서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설명이지. 이 물음이야.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왜 30도일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돼? 따라서 반사각은 30도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것이 따라서 30도이다.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럼 설명 들어갈까? 자, 우리 설명항, 피설명항인데 설명항 받고 얘기하면 이거 전제지. 이거 전제야. 전제인데 우리 가에 들어갈 말은 이거 보편 법칙이잖아. 보편 법칙이니까 하나의 사례만 들어가야 돼? 아니면 다 그래야 돼? 그렇지. 이거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 이 보편 법칙 부분에는 일반적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개별 사례 나오면 안 돼. 다음에 선행 조건은 이거 개별적 사례였지. 그치, 요건 개별적인 내용 나와야 되고. 다음에 마지막 피설명항 나는데 피설명항이 이거 결론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도이다. 이런 내용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도이다. 이 내용 나와야 돼. 그러면 다에 들어갈 건 워낙 명확하니까 기억 리을 중에 어느 게 다에 들어가야 되겠어? 다시 반사각이 30도이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결론에는. 그치. 이 반사각이 30도이다 어디로 갔어? 기억 리을 중에서. 반사각이 30도 여기 있잖아. 반사각 30도. 그치. 그래서 요 다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 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한 놈 골랐지? 자, 이제 시작하자, 이제. 자, 기억 보니까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 거울이다. 이렇게 했지. A라고 나왔잖아. A지. A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야. 보편적인 내용이야? 아니면 개별적인 사례야? A는 개별이지. 이거 개별 사례야. A니까 개별 사례야. 개별 사례는 가나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나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음에 니은 봐봐.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비의 입사광 30도이다. 평면거울 A 나와 있고 광선 B라고 나왔잖아. A, B 요거 일반 모두 적용되는 거야. 이거 개별 사례야. A는 전체에 대한 얘기야, 개별적인 얘기야. 얘 개별이잖아. B도 역시 개별이지. 이거 개별 사례라고. 납득됐어? 그럼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지막 리을 볼까?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아.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이 있고, 여기는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아. 요거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야? 아니면 일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지.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지.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면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겠어? 그렇지. 여기에 가에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리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럼 답은 4번 답이 되는 거지. 이거 됐어? 오케이. 문제 없지? 끝이지.